폐동맥 고혈압은 일반 고혈압이 아닌 심장 내에 폐동맥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30에서 4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서운 병인 것은 틀림없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심장내과 김경희입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숨이 찬 증상이 발생하거나 우연히 건강검진상에서 심장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혹은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었지만 소화기 내과를 가도 별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외에도 다리가 붓고 배가 부른 느낌이 있지만 지켜만 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방심하고 넘겼지만 폐동맥 고혈압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는데 이전에 비해 숨이 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오심실 부전을 의심해 보아야만 하는데요. 오심실 부전은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날 수 있어 방심하기 쉽고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폐동맥 고혈압은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고혈압은 잘 알고 있는데요. 보통 혈압이 수축기 혈압 120mmmercury, 이완기 혈압이 80mmmercury 이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보통 좌측의 혈압입니다. 여기 심장 모형이 있는데요. 각 장기에서 산소를 전달하고 온 피들은 이렇게 오심실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심실로 들어온 피들은 폐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산소를 받고 좌심실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좌심실은 압력을 받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오심실은 이렇게 피만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수축기 혈압이 30mmmercury를 넘지 않고 평균 압력도 20mmmercury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폐동맥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두꺼워지거나 혹은 선천성 심질환으로 인해서 이 우측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폐동맥으로 가는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산소가 폐로 들어와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이 우심실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간이나 장의 피들이 올라가지 않게 되고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다리의 피들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면서 다리에 부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은 일반 고혈압이 아닌 심장 내에 폐동맥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이는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경화증, 루푸스 등을 비롯해 간경화증,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들이고요.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1년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상에서 폐동맥 압력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지체 없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다양한 전문 검사를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혹은 특발성,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30에서 4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신 시 처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오심실 도자술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풍선을 붙어있는 이런 관이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이 관들을 오른쪽 심장에 걸쳐서 폐동맥으로 삽입해서 각각의 압력을 재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심초음파 검사, 환자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6분 보행 검사,
폐환기 관류 스캔,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 CT,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폐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 감별해야 합니다. CT나 폐환기 스캔이 필요한 이유는 폐색전증에 의한 폐고혈압을 배제하기 위함인데요. 폐색전증의 경우는 수술이나 시술로서 완치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동맥 색전증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고 초음파에서 심한 압력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과 시술 그리고 와파린이라는 피를 응고를 방지하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무서운 병인 것은 틀림없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폐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먼저 쓰고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촉진시키는 이뇨제나 심장 박동을 강화시키는 강심제, 그리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전제 등을 추후에 추가합니다. 선천성 질환이나 혹은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기능이 폐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발병 원인에 대한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폐동맥 고혈압은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진료들과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폐이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비아그라로 알려진 포스포디에스테라이즈 5 이니비터, 그리고 프로스타사이클린 제제가 있습니다. 특히 ERA 계열의 치료제는 폐동맥 고혈압 질환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춰 생존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혈관의 확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약제 등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ERA 제제 복용할 때는 부종이나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제가 소개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의료진의 대처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면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의 치료제는 ERA 제제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 경험이 적은 의료진이라면 처음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대부분의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의 치료제는 경고제가 나오기 전까지 주사제나 혹은 흡입제로 사용이 되어서 약물 사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의 치료제가 가장 효과 있는 약으로 손꼽히고 국내에도 점점 사용량이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 계열의 치료제 중에는 경구제도 있습니다. 이 경구형 치료제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에 기존 주사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턱이나 허리의 통증, 그리고 두통이나 설사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작용 역시 진통제나 지사제 등을 미리 필요시 처방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처음 만날 때 생사의 기로에서 뵙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대에 처음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한 오심실 저하 소견이 있었고 외부 병원에서는 2년을 못 살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언니들이 모두 폐동맥 고혈압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주 쓰러지셨는데요. 약물 치료를 잘하고 현재는 모든 심기능이 정상화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도 보실까요? 이 환자의 경우는 선천성 심질환에 의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였는데요. 심한 호흡곤란으로 오셨고 이전에 병원은 방문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천질환에 의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심했고 폐동맥이 찢어져서 수술적 치료도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혈관 확장제를 쓰면서 안정화를 시켰고 현재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딘가가 아프시면 항상 좋은 음식을 찾으시죠? 좋은 음식,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에 귀를 팔락거리지 마시고요. 과식을 금지하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셔서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너무 적은 식단을 꼭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짜게만 안 드시면 되고요. 드실 수 있을 만큼만 충분히 드십시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음식은 색깔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 초록색, 붉은색, 주황색 등 색깔별로 드시게 되면 각 음식들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나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면 최대한 운동은 하시는 게 좋고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특히나 이 팔 근육이나 대퇴 근육이 발달되면 심장과 폐의 부담을 줄여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와 골반, 엉덩이 대퇴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진단이나 치료가 늦으면 매우 치명적인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진단만 된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의미 있고 그리고 생기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바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하고 주치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게 된다면 폐동맥 고혈압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